이혼이 실패하자 남편은 아내의 가족 전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한 문장으로 전해지는 섬뜩한 결말. 결혼 후 남편은 입가에 큰 점이 있는 못생긴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모텔에서 다른 여성들과 찍은 누드 사진들을 아내 앞에서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가족을 위해 8년 동안 헌신했지만 그녀가 얻은 유일한 것은 남편의 배신과 모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복수를 결심하고 남편의 직장 동료와 불륜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아내는 남편의 동료에게 점점 진정한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이 사건을 살펴보시죠. 하지만 먼저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 간수성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은 11월 21일 저녁에 발생했는데 한 할머니의 집에서 들려온 공포에 찬 비명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트렸습니다. 나이든 한 여성이 두려운 표정으로 대문 밖으로 뛰쳐나오며 큰일 났어요. 제 아들 자오 아이민이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비명을 들은 많은 이웃들이 자오 아이민의 집으로 달려와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모두가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여러 여성들이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집안에는 자오 아이민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온몸이 떨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눈이 뒤집히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도와주기 위해 급히 다가갔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는데요. 즉시 이웃들은 자오 아이민을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치료를 시도했으나 의사는 그가 이미 사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자오 아이민의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해 왔는데 이제 아들이 갑자기 고통 속에서 떠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이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자오 아이민의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전화하여 아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자오 아이민의 죽음은 병 때문이 아니라 쥐약에 의한 중독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오 아이민이 독극물로 인해 죽었다는 소식은 마을 전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범인을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오 아이민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한 사람을 의심하게 되었는데 바로 며느리 펑샤오잉입니다. 자오 아이민의 어머니의 의심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얻었는데 자오 씨 가족의 집안 문제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이웃들이 펑샤오잉을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하게 된 걸까? 그녀가 남편을 독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조용한 마을 사람들은 자오 아이민과 펑샤오잉 부부가 자주 소리치고 다투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친한 이웃의 말에 따르면 그들 사이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 펑샤오잉은 자오 아이민에게 이혼을 제안했지만 그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오 아이민은 두 자녀를 위해 아내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하려고 했는데 펑샤오잉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아내를 설득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양가의 모든 설득에도 불구하고 펑샤오잉은 결심을 굽히지 않고 여전히 자오 아이민과의 이혼을 고집했는데요. 그녀는 심지어 부모가 이혼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각오를 했습니다. 이혼 문제로 인해 펑샤오잉과 자오 아이민 부부는 자주 심한 말다툼을 벌였으며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들의 갈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오 아이민이 독살로 인해 사망하자 모든 의심이 펑샤오잉에게 집중되었는데요. 한 이웃은 펑샤오잉 외에는 누구도 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마을의 남성들은 펑샤오잉이 외도를 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려 했다는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그날 식사를 준비한 사람이 펑샤오잉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독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오 아이민이 응급치료를 받으러 가던 순간 펑샤오잉은 무관심하게 행동하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펑샤오잉의 이상한 행동과 주민들의 증언 덕에 경찰은 그녀를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경찰은 펑샤오잉을 찾아가 신문하고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꽤 강경한 태도로 논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심리적 질문 후 펑샤오잉은 두려운 기색을 드러내며 명확하지 않은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설득 아래 결국 펑샤오잉은 자신이 남편을 독살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독살한 이유는 단지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자주 그녀를 모욕하고 비난했던 남편에 대한 복수의 일환이었습니다. 몇 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자오 아이민은 마을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낡은 벽돌집에 살았는데 집안 가구 중에서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 외에는 귀중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마을의 많은 여성들은 자오 아이민을 좋아하면서도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기를 꺼려했는데요. 반면 펑샤오잉은 외모가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입가에 큰 점도 있었지만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다른 여성들보다 외모가 떨어져 노처녀 신세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가족의 중매로 펑샤오잉과 자오 아이민은 알게 되었고 몇 개월의 짧은 만남 후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펑샤오잉은 자오 아이민의 가난한 형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그녀는 집안일을 돌보고 자오 아이민에게 성실히 일하라고 조언했는데요. 그녀의 부지런함 덕분에 두 사람의 생활도 점차 나아졌습니다. 집안에는 테이블과 의자, 옷장부터 TV와 냉장고까지 새 가구들이 하나둘씩 채워졌습니다. 펑샤오잉이 자오 아이민에게 귀여운 두 아이를 낳아주며 행복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했지만 진실은 아주 냉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후 자오 아이민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착하고 소박했던 자오 아이민은 대도시로 일하러 가면서 성격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오 아이민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오 아이민은 그녀에게 심취하여 고향의 아내와 아이들을 무시하며 펑샤오잉의 희생이나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오 아이민은 외도를 너무 몰두한 나머지 펑샤오잉에게 이혼까지 위협했는데 이로 인해 그녀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화가 난 그는 차마 너처럼 못생긴 여자에게는 나 말고는 누가 원하겠어 라는 잔인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그의 무자비한 말에 펑샤오잉은 망연자실해졌는데 그가 위해 온 가족과의 희생이 그의 눈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오 아이민은 아내에게 잔인한 요구를 했습니다. 자신이 자유롭게 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만약 그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펑샤오잉은 두 자녀를 위해 고통스럽게도 남편이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불륜을 억지로 받아들였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깊이 상처를 입었는데요. 펑샤오잉은 자신이 자오 아이민의 인생에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02년 3월 자오 아이민은 애인과 함께 신장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선언했는데요. 여러 번의 소문과 남편의 불륜에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 펑샤오잉은 그 잔인한 현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두 자녀의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위해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그녀는 자오 아이민의 말이 단순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며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오 아이민은 단지 말로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아내에게 충격적인 사진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사진들은 그의 애인과 함께 모텔에서 찍은 친밀한 순간들이었는데 펑샤오잉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남편의 애인이 과거 집에 찾아와 자오 아이민의 동료라고 소개했던 여자임을 깨닫고 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펑샤오잉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녀는 남편의 애인이자 자신의 삶을 앗아가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상처받은 펑샤오잉은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자오 아이민을 떠나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오 아이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아내와 자녀들을 떠날 줄 알았지만 6개월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2002년 8월, 자오 아이민은 조용히 배낭을 들고 아내와 아이들 곁으로 돌아와 그녀에게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펑샤오잉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차갑고 무관심하게 대했는데요. 남편이 그녀를 떠난 동안 펑샤오잉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펑샤오잉은 자오 아이민에게 복수하기 위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는데 그것이 그녀가 받은 배신의 아픔을 잊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펑샤오잉은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생긴 분노와 상처를 품고 위험한 게임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오 아이민이 했던 것처럼 복수하고 싶었고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펑샤오잉은 그녀와 다른 남자와의 친밀한 사진들을 봉투에 담아 자오 아이민의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펑샤오잉은 자오 아이민이 사진을 열어보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대로 자오 아이민이 그 사진을 본 순간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고 분노가 폭발할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아마도 자오 아이민은 펑샤오잉이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자신의 옛 동료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펑샤오잉은 조용히 서서 그를 바라보며 가슴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오 아이민에게 자신이 겪었던 배신과 날마다 마음속에 쌓여갔던 고통을 경험하게 했는데요. 처음에 펑샤오잉은 외도가 단지 복수를 위한 것이고 자오 아이민을 괴롭히려는 목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펑샤오잉은 그 남자에게 진정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오 아이민과는 달리 그녀에게 사랑과 존중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녀는 자신이 더욱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그 남자에게 품은 감정이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자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펑샤오잉은 더 이상 애정이 남아있지 않은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으며 자오 아이민 역시 이미 다른 여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펑샤오잉이 이혼을 제안하자 자오 아이민은 완강히 거부했는데요. 그는 펑샤오잉이 그 남자와 함께 떠나기를 허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오 아이민은 이를 악물고 살아있을 때는 자오 집안의 며느리로 살고 죽어서는 자오 가문의 귀신으로 남아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자 펑샤오잉은 당신은 외도할 때는 이혼을 강요하더니 이제 내가 이혼을 원하자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자오 아이민은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내가 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펑샤오잉이 그 남자와 함께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펑샤오잉이 여전히 이혼을 고집하자 자오 아이민은 화를 내며 그녀의 부모를 찾아가서 이혼 의도를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펑샤오잉의 아버지는 딸이 이혼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만약 펑샤오잉이 이혼을 감행하면 그녀를 딸로 인정하지 않겠다고까지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자신 가족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으면서 펑샤오잉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요. 자오 아이민은 그녀를 예전보다 더 경멸하며 끊임없이 그녀를 모욕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숨막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펑샤오잉을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자오 아이민은 펑샤오잉의 부모조차 그녀의 확고한 결심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위협의 강도를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오 아이민은 그녀가 이혼 의사를 계속 밝힐 경우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모와 형제들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냉혹하게 경고했는데요. 자오 아이민은 자신의 말이 그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란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자 펑샤오잉의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에 갔을 때 그녀는 몰래 쥐약을 구입하여 조심스럽게 숨겨두고 계획을 실행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펑샤오잉은 자오 아이민을 의심하지 않도록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성대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은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차려졌으며 중앙에는 반짝이는 조명 아래 놓인 술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독이 든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 펑샤오잉은 술병에만 독약을 넣었는데요. 자오 아이민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펑샤오잉이 이제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강한 통증이 그의 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오 아이민은 바닥에 쓰러지며 배를 움켜쥐고 고통 속에서 신음했는데요. 그가 병원에 긴급 후송되었지만 독은 이미 온몸에 퍼져 모든 치료 시도가 무의미해졌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펑샤오잉은 자신의 인생이 막다른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해결했다는 안도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공포와 불안감만 남아 있었는데요. 그녀는 더 이상 미래의 연인과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행복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자오 아이민에게 외도는 단지 가정생활의 지루함을 풀기 위한 재미이자 일종의 오락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못생기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리라고 여긴 아내 펑샤오잉조차도 외도를 저지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펑샤오잉에게 새로운 남성과의 관계는 이 답답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는데요. 그녀는 이혼을 결심하고 두 사람이 서로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자오 아이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받아들이는 대신 분노하며 이혼 요청을 거부했는데요. 자오 아이민의 완강한 태도와 결단력이 결국 두 사람을 비극으로 몰아갔습니다. 펑샤오잉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두 아이가 부모 모두를 잃고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2003년 10월 11일 펑샤오잉의 재판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모았는데요. 많은 이웃들은 펑샤오잉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단지 순간적인 생각이 그녀의 인생을 스스로 끝내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펑샤오잉의 시어머니는 두 손주를 돌보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에 분노했지만 두 사람의 결혼 문제에 제때 개입하지 못한 것을 자책했습니다. 몇몇 여성들은 자오 아이민을 비판했습니다. 그가 외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마을의 류 씨는 자오 아이민이 이혼에 동의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펑샤오잉도 결국 희생자일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펑샤오잉이 깊이 뉘우치며 모든 죄를 솔직히 고백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펑샤오잉에 대한 판결은 두 아이를 가진 그녀에게 동정심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는데요. 2011년 간수성 교도소에서 두 아이와 만난 펑샤오잉의 눈물이 담긴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펑샤오잉은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가 2008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자라는 두 아이를 보며 펑샤오잉은 고개를 숙인 채 주름진 얼굴 위로 후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을 복역하는 동안 가족 중 어느 누구도 펑샤오잉을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그녀를 가족의 치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성장해서야 비로소 교도소에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두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펑샤오잉은 후회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녀는 그날로 돌아가 어리석은 행동을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제 펑샤오잉은 과거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며 비록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용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펑샤오잉이 남편을 독살하고 감옥에 가게 된 이후 그녀의 애인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펑샤오잉이 외도했던 남자는 자오 아이민의 옛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 애인에 대해 이야기하며 펑샤오잉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 번도 그녀를 찾아온 적도
안부를 물은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차가운 감옥벽 안에서 펑샤오잉은 자신이 꿈꾸던 새 삶이 단지 환상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는데요. 자오아이민이 나쁜 남편이었고 외도를 했었지만 그는 잘못을 고치려 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생각에 펑샤오잉은 후회와 고통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펑샤오잉에게 유일한 위안은 두 아이가 성장해서 그녀를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남은 두 사람은 내 두 아이뿐이에요. 저를 용서해 준 그 아이들이 저에겐 삶의 마지막 위안입니다. 라며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어머니, 형제 자매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펑샤오잉은 비록 이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죄를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용서를 바라지 않으며 오히려 두 아이를 잘 키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가 바르게 자라준 것에 대해 그녀는 깊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